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책이고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 그림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서, 이 책이,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 이게 첫 표지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메모들을 여기저기 해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의 매력은 시간성과 장소성,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기억들이 어떤 방식으로 층층이 쌓이고 겹겹이 스며들고,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간과 장소들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들의 연결성, 연속성, 여러 가지 의미들을, 그런 추상적일 수도 있는 의미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그려놨다라는 점에서 되게 멋진 그림책이라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조금 더 이 그림책을 감동적으로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열어보시면은 이 그림책에서 주로 이용하는 주된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이제 기억, 그리움의 노란빛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배경이 바다예요. 그래서 노란빛과 그리고 푸르른 바닷빛이 이 그림책의 전체적인 색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바다 위에 쌓아올린 낡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집은 바다 위의 집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공간성이 작가가 이제 첫 페이지부터 열어주었어요. 바다 위에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마을에는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살던 집이 물속에 잠겨버리면 잠긴 집 위에 새로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떠올랐다가,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시간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프레임을 내면으로 나눠서 이제 한 펼침면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로 집을 짓고 또 그 집이 잠기면 또 새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마치 나무 상자를 몇 개씩이나 쌓아 올린 듯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지금 이렇게 층층이 시간이 감에 따라 공간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집 한가운데에 있는 낚시터 뚜껑을 열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침 반찬으로 먹으려고 말입니다. 지붕 위에다가는 달걀을 낳아주는 닭과 빵을 굽기 위해 밀을 기릅니다. 모자란 물건들은 집 근처를 오가는 보따리 장수의 집 배에서 삽니다. 과일 장수배, 채소 장수배, 꽃 장수의 배. 이렇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상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쓰던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짓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웃집 할아버지와 체스를 두거나 멀리 사는 자식들이 보낸 편지를 읽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잠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퀀스 프레임에 약간 변화를 준 것들을 보면, 전체 그림이 나왔다가 이제 시간성에 따라서 프레임을 4개로 나눴다가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을 또 4개 프레임으로 이제 이번엔 좀 가로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전체 그림이 나와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또다시 바닷물이 마루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또 새 집을 지어야겠구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물이 차오르니까 이제 또 새 집을 이 위에다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이동을 할 때 하나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것과는 달리, 이 그림책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연결해서 쌓아 올린 그런 이동의 이미지가 따라오고 있죠.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집을 이 그림책의 세계에서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다면은 우리가 가진 기억들이 보다 또 선명해지고 또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는 어떤 장소의 공간에서 살게 될까? 또 한편으로는 옛날 집을 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가고 싶은데 새 출발하고 싶은데의 그런 마음이 자꾸 옛날 집이 이제 연결돼서 오는 게 더 피곤하고 싫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책 세계가 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에 대한 뭔가 또 다른 관점에서의 생각을 좀 던져주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체조를 한 뒤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집 짓기를 그만두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집을 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할아버지는 절대로 이 집에서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할아버지만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집을 짓던 할아버지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연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톱과 망치가 바닷속 깊이 아래로 빠져버렸습니다. 거참 찾으러 가야겠네. 할아버지는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에 그 밑에 공간들로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시간이 이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잠수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게 이 그림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이 측면이 이제 바닷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색깔이 이제 바닷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억 속이 되는 거예요. 바닷속이라는 거는. 첨벙, 할아버지는 바닷속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연장들은 3층이나 아래에 있는 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3층 아래예요? 할아버지는 그 집으로 들어서며 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에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3층 아래, 그러니까 3년 전의 집이죠.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었으니까요. 오래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에서 할아버지와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언제까지나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이 공간에 들어서자 이 기억이 이제 확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은 그 공간 속에 있었던 우리의 기억들이 정말 생생하게 다시 확 떠올라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옛 기억에 머물게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공간 속에서의 기억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그 기억들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좀 더 아래쪽 집으로 헤엄쳐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래쪽으로 헤엄쳐 갈 때마다 거기서 살던 옛날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살던 때의 일입니다. 마을에 축제가 있어서 자식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맛있는 파이를 구워주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을 가게처럼 꾸몄고 퍼레이드 배가 음악을 연주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생생한 한 할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이 기억이 내면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집에서 살 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맏딸이 새 신부가 되어 시집을 갔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드레스를 입은 딸은 무척 예뻤습니다. 이 집에서 살 때는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틀림없이 잘못해서 장사꾼의 배에 탔을 겁니다. 아직 어리던 아이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편지를 써서 병에 넣어 바다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불러오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소하고 작은 기억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들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아기가 태어났던 집입니다. 아직 젊던 할머니는 아기에게 입힐 작은 옷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아기를 태울 그네를 만들었습니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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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쳐 갈 때마다 어느 집에나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마침내 맨 아래 집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집은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이곳에 아직 물이 없고 묻히었던 시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함께 자랐고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이곳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부부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노란빛에 아직 물이 없었던 묻히었던 땅에 그 빛이 나는 어떤 공간 속으로 제 최초의 공간 속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옆으로 계속 방향을 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내려와서 가장 처음으로 나에게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그 처음 집 위에 새로운 집을 짓고 또 그 집 위에 집을 짓고 마지가 태어났던 집도 새끼 고양이가 없어졌던 집도 축제가 있었던 집도 모든 집들이 나무 상자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계속 여기에서 살아왔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벽 틈으로 민들레가 한 송이 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꽃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추억 여행을 할 수가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혼자를 보살피면서 또 새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빙그레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옛날을 추억하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우스라는 이제 구조물이 층층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시간이 펼쳐지지만은 여기에서의 하우스는 이제 구조물로서 물리적인 구조물로서의 집일 뿐만이 아니라 홈이지 않을까. 내 마음속의 집.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이라는 거는 모든 기억들, 관계의 기억들, 연결의 기억들이 구성돼서 나를 형성하는 그런 기억의 집, 하우스이자 홈인 집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기억들을, 그리고 좋은 추억들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해주는 이 책,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이었습니다.